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표가 된 이후에 친문하고 조홍종국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요. 관훈클럽의 초청 토론회에서 대깨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대깨문 잘 아시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놓고서 민주당이 지금 거의 내홍 요즘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이 말을 두고 친문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대문, 오대문, 대깨문, 안악수나문 등 각종 용어가 유통됐다. 우리 지지층 스스로를 각오를 다지고 주변 투표를 독려하게 만든 용어라 아니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이 일부 맹목적인 아주 그냥 난리 문자 폭탄하고 이런 지지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지금은 대깨문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슨 자랑스러운 용어가 아니라 그냥 여권에서는 그 문재인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을 혐오, 비하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송 대표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꺼낸 겁니다. 게다가 이 대깨문 발언이 송 대표가 내왔을 때 단순히 그냥 대깨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발언한 배경 속에 보면은 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 선두주자로서 대권 주자 중에요. 여야 통틀어서 1등할 때도 있고 여당 내에서 1등할 때 있는데지만 친문 주자들부터는 거의 공공의적으로 몰리고 있다시피 한 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와 연관돼서 이재명 연관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간지 대깨문이라는 말도 친문 쪽에서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를 공공의 적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엉겨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그동안의 송 대표 발언과 그동안 내연해 왔던 이 친문과의 갈등 관계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대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으로 우리가 재집권하겠거나 또는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로 잡을 것이냐 최재형으로 잡을 것이냐 유승민으로 잡을 거냐처럼 민주당은 여기는 사람별로 구분이 됐다면 민주당은 계파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민주당 이 국민의힘은 뭐 그냥 무슨 친박 비박 뭐 이런 것 떠나서 그냥 사람별로 윤석열이냐 누구냐 돼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친문을 통해서 재집권할 것이냐 아니면 비문 어떤 데는 반문 갈라도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통해서 재집권할 것이냐 라는 자기네들끼리의 노선 싸움에 갈려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무슨 정권 잡겠냐지만 그들로선 그렇다 이거죠. 계획밖에 이렇게 친문이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 근데 이 와중에서 딱 불을 지른 말이 대깨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라앉지가 않게 돼 있다 이거죠. 실제로 요즘에 보면요, 최근에 이제 한 2번 정도 텔레비 토론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뭐 국민 면접 말고도요. 그 토론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토론회가 상호간의 토론이 아니라 거의 이재명 청문회라고 할 만큼 이재명 지사를 거의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고 공격 일반도로 흐르고 있어요. 이것도 왜 이러느냐? 대부분이 친문주자하고 비문 이미야문 간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친문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정세균으로 이제 아마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 간의 단일화를 가는 게 거의 확실할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 어제 토론회에서 무엇이 발달이 됐느냐? 한 질문자가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실제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지사 얘기를 나오는데도 대깨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송이 답변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일부 세력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당내에서 누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는 극단적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지만
그건 난 소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되면 나 차라리 국민의힘 찍겠다. 이런 사람이 좀 소수라고 생각한다. 누가 되더라도 결과에 성복하고 원팀으로 만드는 게 정당 내 당대표 역할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정동영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는데 그때 일부 친노 세력은 정동영을 안 찍었다. 그래서 500만 표나 되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그 후보가 승리하고 정동영이 떨어졌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을 짓겠다고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 그 자기네들끼리나 그렇지 밖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제 사람 나오면 나 자세히 찍겠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흘러서 저 사람들 이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면은 지금 나는 누가 안 되냐가 아니라 저기서 자기네들 입장으로는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근데 송 대표가 얘기한 건 2007년도에 그 정동영 후보가 출마했을 당시에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 표를 줬던 걸 얘기했지만 사실은 2018년도, 지금부터 3년 전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이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나오고, 그때는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나오고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친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란 비문 이재명 후보하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 여기서 친문이 기대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돼서 경기지사까지 돼서 지금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친민, 그때 당시 전해철 후보가 떨어지자 후보 경선에서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차라리 찍느니 차라리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을 찍겠다는 건 뭐 해경궁 김씨가 누구냐는 건 굉장히 파문이 컸고 이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친문 간의 갈등을 더 깊게 한 원인이 된 겁니다. 근데 송 대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친문을 겨냥한 듯한 여러 가지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부동산 정책도 비판을 한 겁니다. 이번 대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다. 내로남불을 같이 반성할 부분은 보완해서 정권교체로를 되돌리겠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고 집을 가진 걸 제약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이 정부가 그랬다는 거죠. 김수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너무 안이하게 당했다고 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왜 수십억을 빌려서 수십억의 뭐 땅을 샀더니 김기표 청와대 전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54억이 넘는 돈을 대출해서 부동산을 산 사람을 임명한 걸 보면 선의로 안이하게 봐줘서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전무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 대표는 이너서클, 내부 핵심인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깨문하고 함께 이너서클, 그 사람들은 그냥 겸정도 안 하고 했다. 이것까지도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발언이 이어지니까 일각에서는 드디어 이제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또는 친문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친문 의원들은, 당원들은 그냥 대깨문이라는 단어부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송 대표를 이제 맹공격을 하는 겁니다. 권리당원에다가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들 거라는 협박을 하면서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친문재인 지지자를 비하했다고, 이재명 지정을 당선시키려고 대놓고 움직이는데 이게 대표가 할진다는 격한 반응을 쏟아냈는데 이건 당원들 얘기고, 그 다음에 친문계의 대선 후보 진영도 이제 거칠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 말고는 딱 부러지게 비문이 없고 대부분 친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정세균, 이낙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송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대깨문의 용어를 사용했다. 친노가 안 찍어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나아가서 막 경선이 시작되면 아예 특정 후보가 다 확정된 것처럼 사실상 지원하는 편파 발언을 했다. 그래 눈과 귀가 오심들었다. 사실은 특정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한 건 아니죠.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뉘앙스로 봤더니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특정 후보라면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 면접관 파문, 국민 면접관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뭐 이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친문이 반발해서 결국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판문도 가라앉기 전이 지금이 그런 때 아닌가? 도대체 당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유불문하고 사과하라고 그랬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오영훈 수석 부대변인이 나서 원팀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당원들이 뭘 모욕감 줬다. 다른 당을 찍을 거라는 거.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하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 대표는 내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되든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특정인을 누가 되더라도 배제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는 중립을 지킬 거다. 근데 이렇게 됐다고 수고들을 짤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문은요, 지금 공공의 적처럼 이재명 지사를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있는 친문은 그동안의 송영길 체제가 뭔가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어왔는데, 이번 대깨문 발언을 계기로 해서 아주 송 대표의 그 공정성, 중립성을 아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이 송 대표가 무언가 이재명 지사에 유리한 쪽으로 경선을 관리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선 연기 일정도 연구했는데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한 거 어딥니까? 친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예정대로 9월에 하자. 친문은 11월에 해야 되는데 그래고 송 대표가 이제 경선 연기 일정을 안 받아들여서 9월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률 회계사, 조국 국서 저자 이 사람을 국민 면접에 그 면접관으로 채용하려고 했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심지어는 안창호 선생을 일본 헌병이 무슨 조사를 하느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반말해서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만이 푹 차고 있는데, 이런 차에 나왔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송영길은 친이재명이다 라는 공세를 본격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들은 만약 본선 1차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못하는 곳에서 1등을 한다면, 과반을 못하면 결선 투표를 1, 2등을 갖고 올라가는데, 그때 뒤집으려고 지금 이 발언 같은 걸 전부를 엮어서 이제 무슨 면접관이라든지 경선 열기라든지 여러 가지 TV 토론이라든가 이걸 엮어가지고 뒤집으려는데, 친문 지지세를 결집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자, 민주당 논리로 봐서는 자기네들은 당연히 재집권하고 정권 재창출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또 여기서 자기네들 정권을 뺏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건 당연합니다. 정당은. 자, 그것까지 인정하고. 그런데 왜 친문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도대체 뭘 기승하고 뭘 단절하겠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친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반 이재명 전선의 구심점이 돼서 대선에 오르겠다는 거는 정략적인 발상 아닙니까? 뭐를 하겠다, 나라를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 이게 보이지 않고 그저 문재인 지지층이 이재명 지지층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정서를 이용해서 여기 구심점이 돼서 자기네끼리 단일화해서 대통령 후보에 오르겠다, 이건 좀 안 맞지 않는가? 가령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래요. 친문주자들이 말을 할 때 보면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그래요. 최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지난 보선도 이것 때문에 졌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공약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세 같은 걸 하겠다든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든지. 그러니 이런 식이면은 100번 양보해도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 친문으로 재집권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 2를 2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시즌 2를 기다리는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다른 민주당 정부를 기다리는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2030이나 중도층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친문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지. 반 이재명 전선이 친문 간의 이런 권력 게임을 위한 짬짬이가 아니고 정책이 같거나 가치를 연대하거나 노선을 연대한 점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다음에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시즌 2를 한다, 이거는 좀 난감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